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3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슈퍼데이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희생을 요구하는, 중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또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하는 결의를 오늘 혁신위에서 하는 최후 통첩한 시안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검사,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오늘 민주당이 상정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김용, 이재명의 핵심 특권, 김용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 중에서 또 이재명 주변의 관련자들 중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거의 확실하죠. 이재명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집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톡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3실장 체제로 정책실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폐지가 됐었죠. 그래서 국가안보실, 비서실 이 두 가지였는데 여기에 정책실을 다시 신설을 합니다.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기획수석이었던 이관섭 수석이 정책실장이 됩니다. 오늘 새 실장 5수석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수석이 6명이었는데 국정기획수석이 정책실로 일종의 성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실장 5수석 체제 개편이 되고,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유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역 국회의원인데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은 이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라서 외교장관이니까 아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혁신안 최후 통첩 시안이죠. 자, 동아일보 오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친윤 험지 출마 등 요구 여혁신안 오늘 의결. 그런데 김기현은 계속 묵묵부답이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계 핵심 그리고 당 지도부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에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자기 희생 혁신안을 오늘 정식 의결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도 당 지도부는 묵묵부답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당초 인요한 위원장을 임명을 하면서 정권을 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본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니 지금 침묵 중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하겠다 이런 입장만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오늘까지 김기현 대표가 어떤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은 혁신위원회가 동력을 잃고 조기 종료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은 이제 당 지도부에 넘어간다. 오늘 당 지도부로 공을 넘긴다. 이제 패스를 해야지 자기들도 단독 드리블 하기에는 힘이 붙인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김기현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아니면 또 묵묵부답할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 목요일이죠. 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아시아투데이 TV, 아투TV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그 일간 신문이죠. 거기서 운영하는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오후 2시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하는 제 코너죠. 송국건의 현장 정치 이 코너인데, 오늘 이 코너에 제가 혁신위원 한 사람을 게스트로 초빙을 했습니다. 정혜용 혁신위원을 오늘 게스트로 제가 초대를 해서 지금 혁신이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정말 조기 해산을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 또 이 혁신위원회 일뿐이 아니고 정혜용 혁신위원은 대구시 시의원을 했고 대구 부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정서, 지금 뭐 한동훈 장관도 대구에 가서 3시간 동안 팬미팅을 했고, 이준석 특히 신당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특히 정서, 전반적인 정서는 어떤 것인지, 자, 이런 문제들을 오늘 정혜용 혁신위원과 함께 오후 2시부터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니까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일어날 일, 잠깐 그 전에 이준석 제가 신당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준석 그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준석 신당 만든다고 국민의힘이 쫄 거 없다.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간다. 숫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자,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
그 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조국 신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 특히 창당할 시에 민주당 타격이 더 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조국이 내년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할 경우 기존 지지층에서 이탈이 더 극심한 것은 양쪽 다 민주당이었다. 조국은 당연하죠. 조국은 민주당 쪽에서 뭐 이탈을 하겠죠. 그런데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어도 민주당에서 더 이탈을 많이 한다. 국민의힘보다. 그래서 좌파 정당 다시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하면 내년 4월 총선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준석 신당을 뽑겠다. 이 응답이 14.9%가 나왔습니다. 14.9%인데 직전 조사보다 좀 1.3%포인트 낮아졌는데 계속 낮아지죠. 14.9%인데 이 14.9%를 다시 분석을 합니다. 지지 정당별로 이준석 신당 창당을 가정을 해서 설문한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12.6%가 이준석 신당을 뽑겠다. 이렇게 응답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 응답이 8.4. 그래서 12.6, 민주당에서 12.6이 이제 이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보다 낮은 8.4가 이탈을 한다. 그러니 이준석 신당 창당으로 민주당이 더 큰 지지층을 손해볼 것이다. 이런 의미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하태경을 비롯해서 일부 이준석 추종자들은 이준석 신당이 만들면은 수도권에서 몇천 표를 가져가면은 국민의힘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신당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그 후보를 낼 여력도 없을 테고 만일 후보를 낸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더 이탈을 많이 한다. 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국민을 현혹하는 그런 행동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동관 그리고 이정섭 그 수원지검 그 2차장 검사였던 지금은 대전고검으로 가 있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민주당이 상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상정하는 과정에서 막 엉터리로 뭐 급하게 막 만들다 보니까는 이 하나 해프닝이라기보다 일종의 코미디가 일어났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육면 기사입니다. 복붙하다 틀리냐? 이동관 탄핵안 내용은 검사 탄핵. 이게 뭐냐면은 복사해서 붙이기죠. 이 세 명에 대한 탄핵안, 이동관, 이정섭, 손준성 탄핵안을 이제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뭐 이정섭, 손준성 거 만들 때 뭐 똑같은 검사니까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 탄핵안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동관은 검사가 아니죠. 방통위원장인데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으로 소추한다, 탄핵 소추한다. 복사해서 붙이기 하다가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해서 재발의를 했죠. 그것도 꼼수였는데 그 재발의를 또 철회를 해야 됐죠. 왜 그러냐면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으로 소추한다 이렇게 제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발의가 됐다. 고민정을 비롯해서 민주당 168명이 제출을 했는데 검사 탄핵안과 겹쳐서 잘못 쓴 듯하다. 그래서 야당은 탄핵안 남발로 국회가 참 희화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그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후에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탄핵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 가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뭐 김종필 의장이 내일 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 안건을 상정할지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계획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 민주당이 이 고민정 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 첫 줄 주문에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방통위원장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검사 2명 탄핵까지 함께 추진하면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오류를 낸 것 같아.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하는 셈이다.
한꺼번에 3개의 탄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00여 개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참 졸속으로 이렇게 이 탄핵이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 총선에서 가짜 뉴스를 판을 치는 그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을 하다가 이런 코미디 같은 이 저질 행동까지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에서 첫 1심 재판 김용 이재명의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처음 나오는 거죠. 1심 판결이. 자, 서울신문은 검찰 단독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검찰이 김용이 1385개 파일을 확보했다. 김용의 파일. 그래서 이재명 위에 비선캠퍼 직접 꾸린 정황이 있다. 지금까지 김용은 그 캠퍼 전부 다 자발적으로 다 운영해왔기 때문에 내가 유동규에게서 지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 대장동 일당이 마련한 돈을 유동규를 통해서 8억 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잡아떼면서 내가 캠프도 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운영을 했는데 내가 무슨 돈이 필요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위에 비선캠퍼 직접 꾸린 정황이 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검찰이 이런 그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용이 이재명 의 20대 대통령 경선을 위해 대통령 후보 경선 이낙연과 했던 그 경선을 위해서 비밀리에 직접 선거 조직을 구축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1385개의 파일을 확보했다.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검찰이 이 파일 등을 그동안 캠프 경선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돼서 선거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온 김용 측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보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 공조직을 17개 간역별로 구성을 하고 256개 지역위원회별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직농조직원 60개 분야로 구축하는 등의 선거조직 현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지금 담겨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거조직이 자발적이었다는 김용의 주장이 거짓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는 것이죠. 김용은 유동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발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김용의 논리대로면 지역별, 직능별 선거조직의 구축, 운영 상황을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특히 관련 문건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수도권 모임은 캠프에서 해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비수도권은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8억 원을 그때 이 강조 지역 조직 만드는 데 썼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었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김용이 선거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국 그 김용에게 유죄가 선고가 되면은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재명을 위해서 다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사용처 수사로 이어지면은 이재명도 여기에 또다시 연루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는 또 중요한 판결이 하나 있었죠. 뭐, 늦게 한번, 질질 끌다가 이 3년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인데 청와대의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그 범죄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2018년 경쟁 후보에게 청와대 하명 수사, 청탁, 지시하며 공모를 했다. 1심 송초로 황운하 징역 3년, 백운우 징역 2년 등 12명이 유죄를 받았는데 황운하 현역 국회의원이죠.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이 또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현실이 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충격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자 이런 딜레마가 생긴 거죠. 현역 의원인 황운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민주당이 황운하를 공천을 하면은 이거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유죄 선고를 했는데 3년이나 그걸 어제 법정고소는 또 안 했습니다. 뭐 법정고소 요새 어쨌든 민주당이나 좌파 쪽 사람들은 법정고소를 잘 안 하죠.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 민주당이 황운하를 공천하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뜻이 되고 황운하를 컷오프 시켜버리면은 공천 배제시켜버리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재명은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 또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다. 그래서 훨씬 더 센 사법 리스크를 품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공천 불이익 같은 이런 조치를 할 명분이 없다. 하구나, 이재명이 당대표인데, 하구나 징역 3년 받았다고 공천에서 배제, 이러면 자기는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내에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사람이 40여 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끈끈이 판단하겠나? 결국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수사받던, 1심에서 유죄 나오던, 그거 이 공천에서 반영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당장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참 엄청난 딜레마라고 저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신당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낙연이 또 신당설이 나오니까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죠. 김종인이 이번에는 이낙연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에게 또 꽂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것처럼 이낙연에게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신당설 부인 안 한 이낙연, 비대위 전문가 김종인과 독대했다. 최근 김종인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이재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이낙연이 김종인과 따로 만났다. 이낙연이 제3지대 신당, 제3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어서 두 사람의 해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이낙연이 지난 6월에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종로에, 서울 종로에 사무실을 내는데 그 같은 그 건물에 또 김종인의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15층, 9층에 각각 있어서 그동안도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찾아가서 고민도 얘기하고 행보에 대한 자문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 찾아갔네요. 그리고 김종인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낙연과 만났을 때는 창당이라든가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항상 하는 말이죠. 항상 뭉치는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면은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김종인인데 또 이낙연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